DB라는 건 내가 새로운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스펙팅의 한 종류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냥 프로스펙팅의 종류의 하나일 뿐이에요. 전통 영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 이 시장이. DB는 그걸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영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농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는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실천만 하시면요, 알아서 다 갖다 드립니다. 저는 린치핀 장점이 그래서 안 하는 거와 시작하는 것과의 차이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너무 이번 달 안 됐다고 오케이 10명 중에 3명 내가 씨 뿌렸다, 이 3명이 무슨 열매가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다음 달도 또 뿌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린치핀 25년 금요일,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클래스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그니의 부본부의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DB, TA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정규 강의 때도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영업은 7스텝이라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프로스펙팅부터 해서 이제 뭐 RL, PD 이런 단계까지 있는데, 보험 영업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제 들으셨던 분들이 안 계신데, 보험 영업에서는 프로스펙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DB 영업에서는 프로스펙팅이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TA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DB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은 TA인데, 왜 TA가 가장 중요할까요?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 분위기인데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한 이 설득해야 되는 직업인데,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서 나오죠? 또 설득하려면 만나야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피니시는, 궁극적인 결론은 계약하고 관리하는 건데, 그럼 계약하고 관리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생기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TA 해야죠. TA의 그럼 목적은 뭘까요?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DB 영업을 하실 때 TA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만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TA가 과연 좋은 TA? 여기 다 답 써 있잖아요. 첫 번째, 운전할 때는 TA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저번에 제가 했던 내용인데, 왜 운전할 때 TA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집중이 아무래도 분산될 것 같아요. 다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업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운전할 때 TA를 안 한다는 게. 왜냐면 일정이 쫓기다 보면 DB는 갑자기 나왔는데 TA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온갖 잡소리는 다 들립니다. 깜빡이 켜는 소리, 클락션 소리 다 들리고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면 제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입부는 간결하고 짧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고성 전화 왔을 때 이 처음에 듣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처음 인트로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럼 인트로는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AP 할 때도 처음에 그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정보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 파악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게 이 사람한테 내가 확률이 제일 높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확률이 높은 걸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요 케이스는 퍼스트 지점의 수미 FA님 케이스고요. 저는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 TA를 전화를 받으면 나는 통화를 계속 하겠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얘기도 있었고 좋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TA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성향이 어때요? 고객 성향이에요. 좋죠. 우리 다 마음속에서 이런 고객님만 만났으면 좋겠죠. 네? 대답도 잘해주고. 일단 고객 자체는 포인트가 쉽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쉬운데, 어떤 이유로 포인트가 쉽다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본인이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잖아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고 도대체 이걸 줄이고 싶다는 포인트를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해 주니까 이런 고객님만 만나면 너무 좋겠죠. 자, 근데 제가 수미 FA님 케이스를 들어보고 가지고 너무 잘 된 것 같다,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꼬꾸무. 일정 안내부터 바로 얘기하셔서 짧았던 네. 또 느끼셨던 의견이 있으세요? 두 가지 얘기해 주신다는데 둘 다 돈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다르게
네, 정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당연히 만난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연 중에 만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A를 처음 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꼭 단계별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내가 너한테 이거 3가지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돼 라고들 많이 꼭 순서를 클리어해야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를 의식적으로 깔아주고 있죠. 그리고 처음 딱 전화를 들었을 때 왜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을까? 톤이 되게 좋습니다. 톤이 좋다는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속도 조절이 좋고요, 음의 높낮이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이 편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광고 같지도 않고요, ARS 같지도 않고요, 기계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화 듣는 것 자체가 좀 편합니다. 자, 그럼 조합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TA, 좋은 TA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 사람이 편하게 느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TA 스크립트나 연습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 바이블이에요. 교과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이 사람한테 지금 이 통화에 다 전달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1번부터 보험료 절감, 미천국금 환급,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한 보험의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객이 만약에 꽂혀있는 게 미해지 환급금이에요. 숨은 보험금을 찾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TA 할 때 주된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환급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들어야 전화를 들으려고 하지, 내가 관심 없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요. 얘가 원하는 건 환급금인데 환급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줍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할 때 발생하시며 고객님이 30만 원씩 내고 계신데 그럼 제가 봤을 때 여러 건이 가입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단 한 번이라도 해지하거나 다시 가입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90% 이상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 환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주기 시작하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러고 나서 근데 그 환급금뿐만 아니라 지금 30만 원 내고 계신 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건 가입돼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기본 보험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줄일 수 있는 거 제가 단돈 얼마라도 꼭 줄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80%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20% 30% 더해지면 됩니다. 그럼 왜?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준다고 오네? 근데 이것도 같이 해준다네?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게 포인트였어요. 그럼 내가 주된 내용은 뭘로 얘기하면 된다? 보험료 줄이는 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줄이는 것도 뿐만 아니라 그럼 보험료 많이 내고 계셨는데 청구 못한 것도 찾아드릴게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마인드로 가셔야 되는데 스크립트에 1번부터 3번까지 다 써있다 보니 오케이, 숨은 보험금 찾고 싶으세요? 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대화를 더 풍부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2번 얘기해야 되지, 3번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1번인데 1번에 대한 얘기가 풍부하지가 않아요. 요거를 좀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갔나요? 자, 두 번째 소주주인데요. 여러분 DB 영업 하시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엄청난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DB 영업이 어려운 것 중에 저는 제일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난 인풋을 했는데 돌아온 아웃풋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DB는요, DB 영업이라는 새로운 뭔가가 영업이 아니고요, 그냥 보험 영업 프로스펙팅 종류의 하나일 뿐이에요. 맞잖아요.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지인을 만나서 수없이 터치를 했는데 그 지인이 나한테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지인 안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근데 왜 대부분 DB 영업이고 DB 고객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한두 번 터치해보고 아니면 실패한 고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지? 이 생각을 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쨌든 비용을 썼구나.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DB를 10개를 인풋했는데 하나밖에 계약을 못했어. 그럼 정말 이번 달은 DB 영업이 실패한 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드시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보험은 제가 그래 써놨죠. 무슨 영업이죠?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두 글자. 소개 영업. 제일 좋은 거죠. 평생 영업.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오늘 주제의 정답은 보험은 어차피 대면 영업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돼요. DB 영업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100% 계약을 해야지만 성공이다? 아니죠. DB 영업도 프로스펙팅의 종류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계속 만날 수 있는 프로스펙팅 풀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셔야지, 이 사람을 바로 계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번 달에 지인을 계약 못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그 지인을 터치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DB는 이번 달에 만나서 계약 못했다고 실패한 거죠? 자, 그 케이스를 제가 좀 여러 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설계사는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설계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가전을 파는 사람들한테 설계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만 설계사라는 말을 써요. 뭔가 세일즈하는 건 똑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는 상품을 설계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거에 대한 건 부정할 수 없고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즉 설계사는 뭐냐면요, 저는 농부라고 항상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도 표현하시고 많은 분들이 농부라고 표현하는데 왜 농부지? 당장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났던 10개 DB를 이번 달에 10개 중에 한 명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약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한 명을 씨앗을 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케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언S의 케이스입니다. 2024년 9월에 분배받은 펫보험 DB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계약을 터치하고 한 3번 정도 미팅했을 거예요. 아이언SL 거의 입사 초기예요. 8월부터 워킹을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카톡이 왔네. 뭐라고 왔죠? 펫보험 들어야 돼서 놓쳤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이 와. 왜? 근데 INFA는 이 고객을 놓쳤었는데 계속 뭘 했죠? 데일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데일리 보내는 거 힘들어요? 너무 쉽죠? 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농부가 물 주듯이 계속 데일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연락이 없네. 자, 그러면 9월에 했던 INSL DB 인풋은 실패한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거는 제 겁니다. 제가 이 달은 지인이 11건이고요. 소개는 1건이에요. DB 계약건이 있나요? 1건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 달에 실패한 건가요? 그냥 편하게. 두 번째, 이 달은 지인이 5건이고요. DB에 관련된 게 13건입니다. 실제 계약건입니다. 이 달은 지인이 8건이고요. DB에 관련된 게 11건입니다. 저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때도 DB를 똑같이 인풋을 했고 계속 비슷한 수량으로 인풋을 했습니다. 왜? 한두 달? 아니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DB로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DB긴 DB인데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소개해준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DB 고객도 소개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계속 관리했겠죠. 이전에 그냥 한두 명 계약한 DB 고객이 소개를 해줘서 이달은 이렇게 영업할 수 있었네. 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DB에서 인풋한 건요, 이달에 소득을 얻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3개월 뒤에 나올지 6개월 뒤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 달이 인풋한 거 대비 아웃풋이 바로 안 나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멈추면 실패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나오고 나서 멈췄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에요. 당장 내가 지금 멈추면 실패한다. 근데 지금보다 한 달만 더 해보지, 한 달만 더 해보지 하면 결과치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그 안에 내가 농부가 물 주듯이 영양제 주듯이 행동은 해야죠. 지인으로만 다 영업했어? 이달 좋다. 난 지인으로 이번 달도 영업 잘했네. 다음 달에는 꾸준히 데일리 보내고 CS 했던 고객이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해줬네? 어디서? 지인이 아닌 DB에서. 자, 마지막 세 번째, DB도 있고 소개도 있고 지인도 있구나. 그럼 여기서 결론은 제가 DB를 계속 인풋을 안 했으면 이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DB를 인풋하고 TA를 연구를 하고 화법을 계속 연습하지 않았으면 이 결과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DB를 인풋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스펙팅은 있진 않았을 거고, 저는 매달 지인 영업만 했을 때 이달은 망했다 생각을 여러분, 프로스펙팅은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DB는 그냥 프로스펙팅의 종류의 하나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더 이상 만날 사람은 어떻게 찾지? 를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DB를 무조건 100% 계약 못하면 실패한 거다? 아닙니다. 그냥 프로스펙팅의 종류일 뿐이라고요. 아셨죠? 결론적으로 다들 DB 영업 잘하고 싶죠? 다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죠. 근데 우리 더 크게 생각해 보자고요. DB 영업만 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애초에 보험 영업을 잘하고 싶으세요? 보험 영업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프로스펙팅은 무조건 다양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는 지인 영업, 전통 영업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DB가 안 됐을 땐 지인과 전통 영업으로 해서 또 한 달을 버텼고 또 성장했고요. 잘 됐을 때는 DB도 하고 지인도 하고 전통 영업 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전통 영업을 안 했어. 그럼 이달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지인 영업을 안 했어요. 그래도 많이 했네. DB로만 잘 됐으니까. 근데 나 여기서 90만 원이야. 이것만 더 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더 성장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DB는 무조건 꾸준하게 인풋해야 됩니다. 어떤 달은 30개, 어떤 달은 0개가 아니라 차라리 10개씩 꾸준히 인풋하세요. 10개씩 꾸준하게 인풋해야 무슨 효과가 있냐? 활동량이 매달 끊이지가 않게 돼요. 그럼 30개를 인풋 받았는데 어떤 달은 0개, 인풋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달은 뭘로 활동할 건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10개씩 꾸준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DB 딱 분배 받았어요. 전화 딱 걸었는데 부재야. 제일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드세요? 10개 신청해서 10개 받았는데 하다못해 내가 말이라도 해보고 거절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말도 못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계속 해야죠. 자, 저희가 생각한 게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대를 바꿔서 전화합니다. 통계적으로 7시에서 8시가 제일 잘 받아요. 근데 내가 8시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그럼 몇 시에 해볼까요? 다음날 11시쯤 해봅니다. 11시 했는데 안 받았어. 그럼 또 몇 시에 해볼까요? 2, 3시. 점심시간 지나고. 자, 이걸 한 2사이클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 그럼 뭘 해야 될까? 전 문자를 남깁니다. 근데 이 문자를 2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한 달 이내에 부재인 고객한테 보내는 것과 전화를 안 받는. 두 번째는 여기 다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들 갖고 계시죠. 그럼 장기 부재한테는 어떻게 문자를 보내볼까? 그래서 저희 브레인스토밍 때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이벤트성으로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광고성으로 너무 보내다 보면요, 광고 문자는 법적으로 광고라는 명시가 들어가야 되고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번호를 명시시켜야 돼요. 우리 너무 그러지 말고 어쨌든 신청해서 배정받은 거니까 고객의 이름과 함께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만 명시를 하고 이거 보내고 다음날 전화하자. 자, 이 문자를 보냄으로써 DB 부재가 10개였는데 갑자기 9개가 AP가 잡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딱 1, 20%예요. 10개 중에 1개만 잡혀도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 문자 하나로. 근데 이 문자를 안 보내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어차피 버려졌던 돈입니다. 근데 문자 하나 보내보고 전화 한 통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DB 영업은 여러분, TA는 어차피 제가 해보면 끈기인 것 같아요. 네. 멘탈 당연히 가죠. 저도 가고. 우리 부원부장님 앞에 저기 서 계신데 부원부장님은 거절 안 당할까요? 부재 없을까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어렵게 알려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런 문자도 만들어서 공유해보고, 그럼 TA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서 공유해보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DB 이번 달에 계약이 안 나왔어, 다음 달에 계약이 안 나왔어, 실패한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단 열매를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은 것 뿐이에요. 그게 언제 여러분한테 돌아온 게 모를 뿐이지, 그 나무가 여러분한테 어떤 가치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셨죠? 자, TA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거 특출한 사람만 잘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해야 누구나 다 잘할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8시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이 처음에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공유만 하고 TA를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TA 한 거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자로 시작을 했어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 그 부재 문자. 건강검진, 가정의 달을 맞이했으니까 건강검진을 준다는 얘기로 문자를 보내보자. 근데 나한테 꼭 문자로 모든 내용을 전달하려 하지 말고 이 이벤트를 할 테니 내일 전화드리면 통화를 받아주셔라 까지만 하자. 두 번째, 우리 DB, 린치핀의 DB 종류가 몇 가지인지 기억하세요? 다 못 외우고 있죠? 저도 옛날 건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많아요. 인카의 이관 DB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계약 DB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다들. 자, 저희가 ROI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인풋 비용이 싸니까. 근데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이관DB라는 건 설계사가 퇴사함으로써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고객을 배정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어. 왜? 내가 관리해 준 사람들이 관둬버렸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상태였어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하는 우리 은퇴 FA님이 전 회사에서 이관DB를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녹취를 한번 공유해 주셨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관DB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런 노하우나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관DB도 새로운 DB, 서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관DB의 단점은 이미 질릴 대로 질려있는 고객들이 단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장점은 이미 우리 회사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되어 있고 고객인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잘 다듬어 주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냐? 그냥 요 시간 덕분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8시에 나와서, 물론 개인 사정도 있고 다 있죠. 가정이 있으시고 아침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했다는 건 어쨌든 30%에서 50%는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수미 FA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꼭 참석해야지만 이 성장할 수 있는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클라우드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더라도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채팅방 초대해 드릴게요. 채팅방 초대하시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녹취 다 들어볼 수 있고요. 그것도 어려워? 그럼 클라우드 링크 공유 드린 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시로 들어볼 수도 있고 스크립트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DB라는 건 내가 새로운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스펙팅의 한 종류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지인, 개척, 소개와 마찬가지로 그냥 프로스펙팅의 종류의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매력이 있는 건 그 지인과 개척이든 전통 영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 이 시장이. 근데 DB는 그걸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DB라고 해서 모든 게 계약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게 쉬운 거지 그 이후부터는 어떤 영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즉 전통 영업을 할 때 농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씨앗을 뿌리듯이 DB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정리하면 보험 설계사는 농부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 방법 너무나 쉽죠? 데일리 메일 보내주죠. 어떻게 보내라고 내용도 공유해주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십시오. 비용도 들지 않고 여러분들 10분만 시간 쓰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천만 하시면요, 알아서 다 갖다 드립니다. 저는 린치핀 장점이 그걸 다 포괄해서 정리해보면 그냥 내가 진짜 시작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안 하는 거와 시작하는 것과의 차이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 맞는 거고, 내가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너무 이번 달 안 됐다고 DB 이번 달 안 됐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가 아니라 오케이 10명 중에 3명 내가 씨 뿌렸다, 이 3명이 무슨 열매가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다음 달도 또 뿌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